32분 공유. 자, 그러면 여기 2장 그 2장하고 3장 뭐 되게 양이 많은데 서머리에서 요거 지금 그 렉처 노트 우리 이캠퍼스에 올려놨어요. 그거 참고해 가지고 교재를 한번 읽어봐야 돼. 쭉 읽어보고 그 보면은 이제 앞에 부분에 이 레디라는 사람이 수학자야, 수학자. JN 레디라는 요 레디라는 아저씨가 수학자야, 수학자. 그래서 펑셔널 어널리시스 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수학이야 거의. 자, 이론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그 순수 이론으로 하면 우리 학생들이 너무 수학적 백그라운드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고 가장 간단한 예를 통해서 우리 그 기본적인 역학 관련으로 예를 하나 들어서 할게요. 그래서 이론을 봅시다. 챕터 2, 챕터 2하고 3이 이제 합쳐져 있는 거예요. 자, 이론을 볼게요. 먼저 이제 actually loaded non-uniform 막대기를 보자. 그러면 축방향으로 actually 하면 축이잖아요. 축방향으로 loaded 하중이 가해져 있는 유니폼한 막대기가 아니고 non 유니폼 아주 제너럴한 경우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고정단이고 막대기가 있는 게 막대기. 막대기가 컨스탄트한 막대기가 아니고 이제 유니폼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부터 x라고 했을 경우에 탄성 계수도 x의 함수이고 단면 2차 모멘트도 x의 함수이고 단면적도 x의 함수다. 그랬을 때 어디 갔어? 뭐냐? 화면 내려간 것 같습니다. 내려갔다고? 어떻게 돌아갔는데? 없어졌어. 반항하는데? 예. 다시 하자. 자, 다시. 여기가 이제 고정단에 어떤 막대기 바가 있어, 바가. 이렇게 생긴 쉐입이 뭐 컨스탄트하지 않고 많이 복잡해요. 거기에 이제 하중이 액셜리 로드 되니까 이 트랜스버스하게 작용한 게 아니고 이 축방향으로 하중이 이제 집중 하중이 Q0가 있어. 집중 하중. 응? 집중 하중. 그다음에 N은 분포 하중이죠. 축방향 등분포일 필요 없어요. 아주 제너럴하게 X의 Q 스몰 Q0 X의 함수다 이거죠. 축부제, 축부제. 한마디로 축부제, 우리가 축부제. 액션 멤버. 그래서 먼저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X로 하면은 임의의 위치에서 요 dx 구간을 이렇게 딱 찾아보자 이거죠. dx예요, dx. 그랬을 때 여기에서의 변이를 u라고 하자고 u. 여기서의 변이의 변이 u는 변이 u 디포메이션. x의 함수겠죠 당연히. 그죠? at x. 오케이? x의 함수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제 여기서 u인데 dx만큼 갔을 때는 요 앞에 있는 u에다가 플러스 민감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물론 이제 2차항이 됐겠죠. 뭐 이게 여기에 뭐 2분의 1에 테일러 익스펜션으로 하면 2차항 dx의 자승
뭐 뭐야 이게 뭐 5팩토리, 2팩토리, 3팩토리아 분의 뭐 dx의 3승 무한대가 되겠죠. 무한대가 되겠지만 다 이제 이 2차이면은 du dx가 굉장히 작은 양이잖아요. 이 다 지우는 거지. 하이 이제 하이 오다 텀 다 지워버리면 1차항만 계산한다 이거야. 미소 변형 이론이니까. 그래서 여기 쓰면은 여기가 이제 애가 유일 경우에 우리가 뭘 한 거야? 잠깐 뭐가 이상해졌다. 뭘 캡처? 아씨 요 옆에 이게 하나 있네. 아 진짜. 자 그래서 여기가 u이면 이게 u이면은 그 dx만큼 갔을 때는 u 플러스 요만큼이 이제 조금 더 있다는 거지. 그 이제 양이 테일러 익스펜션으로 그러니까 모든 함수는 뭐 사인 코사인의 합으로 된뭐 퓨리어 트랜스폼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는가 하면 그 테일러 익스펜션으로 모든 함수 다 표현할 수 있는 any 펑션이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하이 오더 텀 다 지우고 어느 거나 똑같아. 이게 1차 미분 기울기 곱하기 dx 이 가장 기본적인 선형이죠. 물론 이제 하이 오더 뭐 대변형인 경우에는 여기 뒤에 텀이 더 들어가요. 대변형 이론에서는. 근데 우리는 가장 간단한 선형 그리고 미소 변형이기 때문에 1차 항만 본다. 자 그래서 있다고 치자고. 자 그리고 원래 길이는 L이에요. 이 봉제는 아니고 축부제죠. 시츄에이션 이제 요런 이제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인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요 여기 이제 집중하중 Q0가 가야지고 등분파중 스몰 Q0가 가야지만 애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U가 변할 거 아니에요. 질문은 이 변이를 알고 싶은 거예요. U. 임의의 위치 X에서의 변이는 이거 알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U가 지배되는 지배 방정식이 아까 얘기했지만 2A에 du dx에 이거예요. Q 이거거든. 답은 이게 지배 방정식 거버닝 이케이션 이 시츄에이션에 요거를 풀면 질문이 이 솔루션이 뭐예요? 여기서 문제가 뭐 이 U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이 U. 이 U를 알고 싶으면 요걸 풀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의 지배 방정식을 요거를 이제 유도하는 거지 지금은. 근데 이거 유도하는 데만 해도 벌써 한 200년 걸린 거지 사실. 어쨌거나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지배 방정식을 구하는데 이 구조 분야에서는 먼저 스트레인을 먼저 찾아본다. 그래서 스트레인이라는 게 변형률이잖아요. 변형률. 그러면 이거는 이게 변형률의 변형률. 변형률은 원래 길이는 여기서 조그마한 요게 지금 dx잖아요. 여기 지금 이 폭이 dx잖아요. dx. dx분의 여기 빼기 여기를 하면 되겠죠. 요거 빼기 u를 하면 되겠죠. 요거 빼기 요거 하면 변위의 차이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변위의 차이. 그러니까 위는 길이. 변형률이라는 게 L분의 델타 X, 델타 L이잖아요. 원래 길이는 L이고, 여기 늘어난 길이니까 총 변형률. 그러니까 조그만 미소 변형인 경우에 내가 dx가 되고, 델타 L이니까 여기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차이니까. 그럼 애하고 여기서 애하고 지워지고, dx 지워지고, 남는 거는 du dx예요. 이게 이제 변형률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디멘전은 애도 미터고 애도 미터니까 무차원이죠. 그래서 이게 변형률이에요. 변형률. 여기서 얘기하지만 선형 변형률이라고 했어. 선형만 우리가 지금 계산하니까.
미소 변형이기 때문에 선형만 지금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변형률이다. 그럼 훅수의 법칙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는 두 번째는 요거는 이제 전체 변이에 대한 거고 변형 UX에 대한 이제 요거는 힘이죠. 이거는 이제 물체자에도 프리 바디 다이어그램 물체자에들을 그려보면 요 조그만 면적이죠. 요거를 지금 그려본 거예요. 요거. 그러면 위에는 빨간 색깔의 휴제도가 작용할 테고요. 여기 요 부분이겠죠. 요거. 그 다음에 이걸 잘랐으니까 자른 부분에는 응력이 작용해요. 응력. 이쪽에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Q. 여기 아까 변형이었죠. U. 얘는 응력이에요. 얘는 응력. 스트레스. 얘는 요거 이제 아까와 똑같이 1차 항만 계산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요거 지워지면 D 시그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워지면 DU만큼 있는 것처럼 1차 항만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 이게 응력이다. 스트레스. 자, 그래서 훅수에로 오에 의해서 시그마 이꼬로 훅수에로가 이거거든요. 우리 이제 요 훅수라는 아저씨가 처음으로 찾아낸 거죠. 거기서 넣으면은 요 2가 방금 찾아온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이제 이게 물체자유도니까 물체자유도를 그리면 그 다음에 이제 평행 방정식을 적용할 수 있죠. 이퀴블리엄 여기는 이퀴블리엄. x 방향 압력은 0이다. x 방향이 이제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고 x 방향의 힘의 합력은 0이다. 이거는 응력이잖아요. 응력이 하려면 여기 면적을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시그마에다가 A를 곱해줘야죠. 그래야지 여기서의 힘이 나오겠죠. 요게 이제 시그마하고 A죠. 그럼 왼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붙여준 거고. 이쪽 방향의 등가 집중하중을 계산하면 요만큼의 응력에다가 여기서의 면적 A. A도 이제 그만큼 변형이 됐겠죠. 지워지면 똑같이 A죠. 그 다음에 이쪽에 힘이 있죠. Q. 요것도 이제 분포하중이기 때문에 요 길이를 곱해줘야 돼요. 단위 길이당 힘이니까 dx를 곱해줘야지 힘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0이다. 이꼬르 0이다. 이꼬르 0이다. 라는 방정식으로부터 이걸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되냐. 요 밑에 라인이 되겠죠. 요거는 요거고 애하고 하면은 요거고 그 다음에 애하고 하면은 요거고 그 다음에 애하고 하면은 요거고 애하고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요 dx는 다 지워진다고 치자고 이렇게 뒤에.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얘 지워지더라도 d 시그마 DA라는 게 굉장히 작은 양인데 두 개가 곱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 그죠? 그러면 굉장히 하이 오더 텀이니까 우리 지금 아까처럼 이 변형률 모델링 할 때도 1차항 이 변형도 1차항 응력도 1차항만 고려를 했기 때문에 또 2차항은 이게 근사적으로 할 때 이제 이걸 지워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워버리면은 얘는 하이 오더 텀이라 해서 날려버려요. 그러면은 애하고 애는 지워지고 남아있는 것만 보면은 애 두 텀하고 요 세 개 텀이 남아있죠. 그래서 두 텀 중에서 애는 뭐 dx로 묶으면은 앞에는 시그마 a 요 항이 이렇게 나온 거고 요거는 요 a까지 해서 이렇게 나온 거고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까지는 되죠? 여기까지 돼요? 예, 됩니다. 아니 근데 너 나만 계속 얘기하니까 목이 아파. 이거 그 일반 강의할 때는 인터랙션이 있으니까
시간도 천천히 가고 그러는데 이건 뭐 화면에서 댓글을 안 하고 말을 안 하니까 계속 떠들어대니까 목도 아프고 이게 정말 이 중노동이야 이게 달러 이 온라인에서 적당하게 좀 말로 좀 걸어봐. 어? 네, 알겠습니다. 엎드려 절박기다. 씨. 자, 그다음에 요 텀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어떤 두 개 G하고 F라는 함수가 두 개가 있어요. G하고 F가 곱해져 있어. 그럼 이 두 개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G 한 번 미분하고 F, 뒤에 건 그대로 놔두고 G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건 미분한 거잖아요. 이걸 미분하면은 그죠? 그죠? 그럼 반대로 거꾸로 인버스 관계죠. 얘를 미분하고 앞에 거 놔두고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뭐라는 얘기예요? 두 개를 두 개 곱한 거를 미분하는 거구나 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요가 요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A를 미분하고 하나는 놔두고 더하기 n은 놔두고 L을 뒤에 걸 미분하는 그지? 이 공식이잖아 이 공식. 미분 공식 중에 모르겠어? 알겠습니다. 그 있잖아 예를 들어 뭐 2x 응? 하고 2x를 미분하면 뭐야? 응? 2입니다. 2지. 예, 이게 어떻게 돼? 앞에 이거 걔는 2x하고 2하고 x하고 곱해져 있는 거잖아. 그지? 예, 앞에 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2를 2. 미분하고 뒤에 거는 붙여주고 앞에 거 놔두고 뒤를 미분하면은 1이지. 그지? 그러면은 컨스탄트를 미분하는 거니까 0이 되고 0 곱하기 x가 되고 n은 2가 돼서 2가 되잖아. 맞지? 예, 그거야. 그래서 두 개 중에서 한 번 미분하고 하나 붙어 있고 애 미분하고 뒤에 거 붙어 있으니까 애는 두 개를 곱한 거를 미분한 거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뒤에 거는 그냥 달라붙는 거야. 지금 똑같이. 됐어? 자, 그다음에 아까 시그마 훅스에러우에서 우리가 이거는 2 입실론이었는데 애가 2가 입실론이 변형률이라서 du dx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시그마라는 응력이 훅스에러우를 넣은 거죠. 지금 훅스에러우. 훅이라는 할아버지가 수평은 변형률, 위에는 응력 했더니 그림 그려봤더니 직선이더라라는 거예요. 그 기울기가 탄성계수다라고 한 거를 훅스라는 할아버지가 찾아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쓸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요 앞에 2a는 요 2a는 문제마다 다 달라. 꼭 2a가 아니고 어떤 임의의 어떤 변수야, 변수. a. 이게 뭐 우리 구조 분야에서는 축부제에 대한 지배 방정식인데 다른 분야에서는 또 다른 물리량이 돼요, 이 a가.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액션리 리지더티 축강선을 갖다가 EA를 스몰 AX로 바꿨을 때 이렇게 나온다. 요게 이제 뭐냐면 X가 0부터 L까지. 이거를 general governing 이 뒤에요. governing equation이다. 그래서 여기 앞자로는 G이다. 그래서 어떤 이 지배방정식을 찾아내는 거는 아주 오래 걸리고 굉장히 많은 실험을 통해서 도출된 거죠. 그래서 이 지배방정식을 찾아낸다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어쨌거나 이 우리 이제 가장 축부제에 대해서 지배방정식을 찾았어. 근데 이 문제는 그러면 내가 이 지배방정식을 풀었어. 솔브했다는 거면은 그 미지수가 뭐냐, 이 미지수. 미지수는 u잖아요, u. u. 변형이잖아요, 변형. 그 변형을 임의의 위치 x에서의 변형을 안다는 거죠. 이걸 이 집의 미분방정 이게 집의 미분방정식 미방 이런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 다 미분방정식으로 나오더라. 자연 현상이. 그럼 이 미분방정식 풀어서 답이 변형이니까 얼마만큼 늘어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설계를 할 수 있는 거고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만큼 늘어나는지를 모른다면은 설계를 못하고 못 만드는 거지. 아주 간단해. 그래서 이 미분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미분방정식을 간단한 경우는 이게 풀 수가 있지. 수학적으로. 우리 2차 미분방정식이잖아요. 이거 푸는 방법은 이 공학 수학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수학적으로 클로즈 폼 솔루션을 풀었지 옛날 수학자들이. 그런데 그걸 형식이 지금은 간단하게 이렇게 이게 붙어 있어. 근데 이놈이 만약에 삐뚤빼뚤 꺼져 있어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 이거 풀어보라고 그래봐. 그러면은 형태가 막 복잡해지면 못 풀잖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간단하지만 이걸 적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걸 근사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다른 방법이 없냐? 이거 지금 FEM으로 푸는 거죠. 이거 이 미분방정식을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이건 미방이죠, 미방을 대수방정식으로 만들겠다. AX는 B로 만들겠다. 어떻게? 그게 이제 지금 배우는 거예요. 대수방정식은 풀 수 있잖아요. X는 A 인버스 B에서 찾으면 되니까. X가 아니라 여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X가 아니라 U겠지, U. A, U는 B. 그래서 U는 A 인버스 B 해서 답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미지수.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근사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미분방정식을 어떻게 대수방정식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할 거는 이 지배방정식은 지배를 하는 방정식이기 때문에 X의 모든 위치에서 다 만족해. 이 아까 이 X의 위치에서 이 선상의 모든 점에서 만족되어야 돼요. 굉장히 스트롱한 리콰이어먼트. 내가 찾아내야 되는 여기서 이 변이 모든 임의의 위치 X에서의 U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U가 저 지배방정식을 모든 임의의 위치에서도 다 이 지배방정식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굉장히 강력한 지배방정식이죠. 그 답을 정확한 이그젝트 해줘. 찾는 거.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거를 좀 이거 너무 스트롱한 솔루션 아니야? 우리는 좀 근사해법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좀 근사적인 답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너무 스트롱하다, 야,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 인티그럴 하고, 뭐, 이거에 dx가 0이 되게끔 하자. 요거의 u를 찾은, 요거의 u, 근사적인 값. 이거 찾으면 어때? 좀 느슨한 거지. 모든 점에서 이거를 만족하는 게 아니고, 뭐, 0부터 L까지. 전체 평균만 0 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이 늘어난 게 뭐, 이 U라는 솔루션을 찾는데 모든 점에서 만족하는 스트롱 폼의 솔루션인 이그젝트 솔루션을 찾는 게 아니라 이 0부터 L까지 한 평균값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좀 릴렉스 시킨 거지. 이그젝트 솔루션은 당연히 만족되겠죠. 근데 우리는 좀
지배방정식을 조금 위익한 리퀘어먼트에 대한 솔루션을 찾자. 그래서 여기다가 그러면 또 이거 말고도 또 뭐 여기다 뭐 웨이팅도 뭐 하나 곱해가지고 하면 좀 어때? 이런 솔루션을 찾아보자라는 거지. 이게 근사예요. 그러면은 요렇게 조금 릴리즈 시키면은 AX는 B가 돼. 왜 그렇게 되는지 하나씩 봅시다. 이제 요렇게 하는 방법을 수학자들이 찾아낸 거지. 펑셔널 어나리시스 하는 사람들이. 어쨌거나 우리가 찾는 이 이그젝트 솔루션을 찾는 게 아니고 이 지배방정식을 모든 에브리웨어에서 만족되는 이그젝트 솔루션을 찾는 게 아니고 좀 이 지배방정식을 좀 완화시킨 거지. 좀 스트롱한 지배방정식이 만족된 솔루션 찾기는 거의 불가능하니 좀 딜을 하는 거지. 조금 조건을 완화시키자. 평균값이 같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만큼 조금 스트롱 폼이 아니고 위크한 폼의 솔루션을 찾아보자. 그러면은 좀 쉽지 않겠냐. 근사하긴 하지만 평균값만 맞으면 되는 거지. 뭐 이그젝트하게 그 베리에이션을 다 맞을 필요 있겠어? 뭐 이거지.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배방정식을 찾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게 나오는지를 보자.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요거 전체도 하나의 바하고 요거 조그만한 것도 방 아니야. 근데 근사적으로 하는 거지. 여기서의 평균값이 맞아야 되고 여기서의 평균값이 맞아고 요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해가지고 그 하나의 엘리먼트에서 평균값만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해서 디스크리타이제이션. 가장 핵심적인 게 디스크리타이제이션. 이 디지털. 아날로그 세상에서 지금 디지털 세상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죠? 그 지금 세상의 모든 게 다 이 디지털화 되고 있잖아요. 이 유한요새석도 다 디지털이제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랐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요것도 봐고 해서 요 점을 1번 절점 동글뱅이 갖다가 이제 이렇게 생긴 걸 I다. 그러면 I번째 노드라고 그래, 노드. 절점이라고 해, 한국어로는. 그래서 절점을 1번, 2번, 3번 쭉 해서 2 플러스 1, M 플러스 1. 노드 번호. 그리고 절점과 절점을 I와 I 플러스 1이기 절점과 절점을 잇는 요 부재를 갖다가 엘리먼트라고 그래, 요소. 뭐 K. 네모나게 하는 건 K번째 요소. 그래서 요 지금 그림상으로는 1번 절점과 2번 절점을 사이를 1번 엘리먼트, 2번 절점과 3번 절점의 사이에 있는 부재를 2번 요소, 영어로는 엘리먼트. 이런 식으로 쭉 해서 2번째 엘리먼트, n번째 엘리먼트. 그래서 엘리먼트 번호. 이렇게 우리가 이제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디스크리타이제이션. 오케이? 그럼 아까 내가 잠깐 이제 힌트를 줬지만 이 스트롱한 지배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데는 솔루션 찾는 거는 불가능하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거 평균값이 0이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대신에 잘게 잘라서 조그만 요소에만 적용하는 거지. 개념이. 요 조그만 엘리먼트에 대해서 평균값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 개념이지. 그러면은 잘게 자른 대신에 그 짧은 그 요소 그 구간에 대해서만 평균값만 맞으면 되는 거지. 그
절점과 절점 사이에 있는 모든 점에서 그 스트롱한 게 리ኳ이어먼트인 지배방정식을 만족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그 작전이 그거예요. 전체적인 답은 못 찾으니 잘게 잘라가지고 그 작은 거에는 평균값만 맞춰보자라는 거지. 그러면은 지배방정식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리ኳ이어먼트를 요구사항을 릴리즈 시키는 거죠. 굉장히 평균값만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먼트는 평균값만 맞추는 거예요. 오케이? 개념이. 그래서 유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소를 작게 잘라가지고 지배방정식의 리ኳ이어먼트를 많이 위크하게 만들어서 하겠다는 거죠. 개념이. 자, 그래서 consider the is element 해서 여기가 이제 2번째 엘리먼트예요. 그래서 엘리먼트라면 요소예요. 이게 요소. 그다음에 여기는 A, 여기는 B점이야. 이게 부재겠죠. 이게 부재. 그리고 그럼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여기서부터 우리가 X라고 그랬잖아요. X. 그죠? 여기서 A점까지는 XA. 그다음에 요 B점까지의 거리 요거는 뭐예요? XB. 요거는 XA. 그럼 요걸 다른 노테이션으로 여기는 안 바뀌지 않아요? 요거는 X1의 위에 서브스크립트는 엘리먼트 번호. 왜냐면 여기가 이제 엘리먼트니까 2니까. 여기서는 X2, 2로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A, B 대신에 1, 2라고 하고 1, 2라고 그러고 2번째 요소니까는 위에다가 서브스크립트 2를 해서 이런 새로운 노테이션을 사용하자. 그래서 요 요소만을 고려를 해보자 하는 거죠. 여러 개 중에서 요거를 고려를 해보자. 그럼 애도 이 지배방정식을 만족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요소의 모든 점에서 다 만족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평균값만 맞으면 되지 않겠냐. 요거 너무 강하다. 그래 지배방정이 너무 크다. 그래서 the GE should satisfy at every point in reason omega. 이 모든 그러니까 원래는 이 지배방정식이 모든 점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야. 만족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만 그거의 솔루션을 찾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니 좀 그 리ኳ이어먼트를 약하게 좀 하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거는 however we seek approximate solution. 이그젝트 솔루션을 찾는 게 아니고 근사해를 찾는다. 어떤 근사해냐? 이런 형태의 솔루션이라는 거지. 아까 이그젝트 솔루션 이 U라는 거의 솔루션이 이런 형태의 폼이라는 거지. CJ, PJ, X 플러스 B0X 이런 형태의 솔루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솔루션이 이 형태가 아닐 수가 있잖아요. 아닐 수가 있죠. 그럼 이 솔루션을 안다는 건 뭐냐면 여기에 계수 요 CJ하고 요 함수를 찾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요걸 내가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그젝트 솔루션이 이 형태가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배방정식도 조금 다른 값일 수 있으니까 요 밑에 있는 그림이 뭘 나타내냐면 여기가 이제 X죠. N는 U예요. 이그젝트 솔루션은 이거라는 거지. 이그젝트 솔루션은 이거야. 이게 UX. 이그젝트 솔루션. 근데 우리가 찾는 근사에는 이런 거지. 이렇게. 조금 달라. 이그젝트는 아니지만 이게 이제 어프록시메이션. 우리가 찾는 이거야. 근데 이제 N은 이거 플러스 그다음에 여기는 뭐 N은 마이너스 차이가 난다 이거지 이게.
이그젝트 솔루션하고 같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L 구간 동안에 평균값은 같다는 거예요. 평균값. 평균값이 같다는 거지. 모든 점에서 every x가 every 포인트에서 이그젝트 솔루션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값이 뭐 플러스 이그젝트 솔루션보다 리지듀얼 잔차가 많거나 작거나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더라도 전체 평균값이 동일한 값 근사이를 찾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더 미니마이즈 이게 솔루션 이제 그림 이거는 피지컬 의미를 얘기하는 거고 수학적으로는 요 리지듀얼을 이 미니멈이 되게 하는 이그젝트 솔루션이 U고 근사에는 대문자 UN인데 그거를 리지듀얼 요 차이 이 차이가 리지듀얼 잔차잖아요. 잔차를 최소화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 지배방정식의 어떤 임의의 가중치를 곱해서 전체가 0이 되게 하겠다. 정확한 우리가 굉장히 스트롱 폼한 리콰이어먼트는 애가 0이어야 돼. 애가 0이면 전체는 당연히 0이겠죠. 그렇지만 그러한 솔루션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좀 릴리즈 시키는 거지, 좀 완화시켜서 평균이 0이 되게 하겠다는 평균이. 이거 적분을 해서 이게 0이 됐다는 얘기는 평균이 0이네. 평균이. 잔차가 여기가 뭐 플러스가 되고 여긴 플러스, 여긴 마이너스, 여긴 플러스, 여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평균이 0이 되는 그러한 솔루션을 찾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미니마이제이션에서 요 지배방정식이 있고 웨이팅 펑션을 xa부터 xb까지는 0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웨이팅 펑션입니다. 그래서 그 솔루션은 이제 최적화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 웨이팅 펑션에 따라 답이 다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찾는 건 뭐예요? 이그젝트한 요 u를 찾는 게 아니고 근사의 un을 찾는데 그 근사에는 어떤 식이냐? 이런 형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 값을 안다는 얘기는 요 CJ를 다 찾고 PJ를 찾으면은 합성하면 U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아까의 지배방정식이 아닌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이 솔루션을 만족시키는 CJ와 PJ를 찾으면 되는 거죠. 질문이 바뀌었어. 아까의 질문은 오리지널한 질문은 이 스트롱한 지배방정식을 만족시키는 UX를 찾는 질문이었어. 원래는. 그런데 이게 지금의 질문은 바뀌었죠. 가만히 보니까. 평균값이 같은 좀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상관없지만 지배방정식보다 굉장히 루즈한 릴리즈된 방정식을 맞는 CJ와 PJ를 찾아라 라는 질문이 됐어요. 질문이 바뀌었어. 그죠? 오리지널하는 거는 이거를 이 스트롱한 굉장히 강력한 모든 X에서 이 지배방정식을 다 만족시키는 변형유를 찾는 거였는데 질문이 바뀌었어. 아유, 다는 못 찾고 그 평균값이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든 간에 어떤 평균값은 맞는 근사해를 찾겠다. 근사해를 찾는 거는 요 CJ하고 PJ를 찾으면 합성해서 U를 찾을 수 있으니까 요거 두 개 찾는 문제로 바뀐 거죠. 그죠? 자, 여기까지 질문. 이해했어? 아무도 얘기도 안 해. 아니, 이게 디테일한 그 찾는 거는 이미 수많은 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이미 그 웰 프루브드 된 건데
당신들은 이게 그런 전반적인 히스토리와 이 흐르는 그 맥을만 알고 있으면 돼. 이해를 하기 위해서. 됐죠? 질문 있어요? 그 질문이 바뀌었어 지금. 찾고자 하는 게.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 전체가 평균 값이 0이 되는 거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아주 잘게 자르는 거지. 잘게 자르면 자를수록 거기서의 평균값을 그리면은 이렇게 뭐가 달라 나오겠죠. 그래서 엘리먼트에서의 U는 동일한 이 다르다 그 어떤 좀 다른 거죠. 그렇지만 좀 이게 이 스트롱한 지배 방정식으로부터 조금 릴리즈된 방정식의 솔루션을 찾겠다라는 걸로 완화시킨 거죠. 그러면 요거에 대한 CJ와 PJ는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요거가 여기 미니마이제이션 이 에러가 리지듀얼 에러가 미니마이즈하게 된 CJ와 PJ 찾는 거는 간단하지. 미분해 가지고 그게 0이 될 때 값 찾으면 되는 거죠. 변수 찾는 거. 그러면은 변수 찾기가 요 찾으면은 AX는 B 대수 방정식이 된다는 거죠. 대수 방정식이 된다는 거죠. 미분 방정식. 여기에서는 미분 방정식 미방. 디퍼런셜 이퀘이션이었는데 우리가 문제를 요렇게 하면은 대수 방정식에 적분을 하니까 오케이? 질문 있어요? 너무 내가 잘 몰라. 당신들이 이걸 질문을 안 하면 따라오는지 나 혼자 원맨쇼 하는지 미스터 바, 예, can you understand? Do you have any question? 그 음, 적분에서 평균이 되는 걸 찾지 않습니까? 맨 밑에. 음. 요거 저기서, 예, 거기서 이제 CJ하고 파이 S로 변하는데 저쪽에서 시그마는 잘게 자른 합이란 뜻 맞습니까, 저게? 어디 시그마가 있어? 이거 시그마 J1부터 N까지 음? 저게 이제 잘게 자른 합을 한 건지. 아니지. 이 n은 여기서의 n이 아니야. 이게 같은 노테이션이라서 지금 헷갈렸는데 그게 아니고 이 n은 이 구간이 XA에서 XB잖아. 예, 그러면은 요 구간에서 여러 개가 있는 거지. 우리 사인 이거를 지금 하면 한 개, 1차 함수는 하나, 2차 함수는 두 개. 변수가 이 같은 경우는 두 개거든 결국에는 C1, P1. 이게 이제 대부분은 제로고 넌 호모지니스 솔루션 제로고 P1 더하기 C2, P2 두 개. 왜냐하면 여기서 이게 이제 이게 UN이죠. UN이니까 이 두 개짜리 솔루션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부 조금 있으면 나중에 이제 왜냐하면 요점에서는 이게 값이 나와. U가 정해져. 이게 U 아니고 여기서는 U2잖아요. 예, 두 점만 아는 거지. 만약에 내부 포인트가 3이 여기도 맞춰야 된다. 여기도 이 가운데 하나의 점이 되어 있어. 그럼 세 개가 되겠지. 3, 3. 요 점과 두 개가 더 들어갔어. 뭐 하나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맞춰야 돼. 그 점을. 그러면 예, 여기가 1, 2, 3, C4, P4, C5, P5가 되겠지. 그래야지 미지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잖아. 그러면 요 리ኳ이어먼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해서 방정식을 다섯 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부 포인트가 없는 일반 선형인 경우에는 두 점만 알면 되거든. 가장 기본적인 선형은 이 점하고 이 점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두 개만 알면 되지. 여기서의 방정식 하나? 그래야지 두 개가 나오니까. 그래야지 미지수 C1, C2를 찾죠.
그건 좀 있으면 나와. 뒤에 설명하겠지. 이 n은 여기서 이 n은 여기서의 내부 포인트의 수예요. 요게 지금 노테이션으로 그냥 보기에는 이 n인 것 같은데 이 n이 아니야. 좀 다르네. 그러네. 요걸 좀 그렇게 혼동할 수 있겠네. 처음 보는 우리 박진수 우리 대학원 선생님의 의견에 따라서 요게 n이 아니고 스몰 n으로 합시다. 스몰 n. 다른 걸로 해서 노트를 보면 요 n하고 요 n이 다르다. 요거는 스몰 n으로 합시다. 스몰 n. 응? 다른 값이야. 오케이? 예. 좀 뒤에 가면은 좀 자세히 나와.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지배방정식을 유도를 했고 그 지배방정식을 정확하게 찾는 그 솔루션 U를 찾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니 잘게 잘랐을 때 그 조그만 요소에 대해서는 조금 지배방정식을 릴렉스 시킨다. 평균값이 맞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서 문제가 지금 바뀌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찾는 솔루션 U에는 여기 스몰 n이 아니죠. 스몰 n. n은 요 지배방정식이 아니고 굉장히 루즈하게 이걸 만족시키는 애를 찾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기 P하고 J는 이미 알아. 응? 이 CJ를 찾는 값이. 그러니까 뭐냐라는 질문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그러면 뭐냐? 애가 0이 되게 이건 리주듀얼이 에라의 리주듀얼 잔차가 최소가 되는 CJ를 결정하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옵티미제이션 문제가 된다고. 자, 그래서 질문이 바뀌었고, 자, 그래서 그럼 요거를 이제 조금 더 하면은 우리가 이제 부분적 분법이라는 걸 배웠어. 수학에서 보면 공학 수학에 보면 부분적 분법, 부분적 분, 부분적 분 공식이 이게 있어. 그래서 인티그럴 uv 프라임은 마이너스 인티그럴 u 프라임 v 플러스 uv의 뭐 a부터 b 이런 문식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 이해하죠? 예. 어. 자, 그래서 요거를 하면은 요렇게 돼. 물론 여기는 이제 여기 밑에 막에 dx가 있고 여기 dx를 하면은 그냥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v 프라임이잖아요. 그러면은 인티그럴 ab u v 프라임 방금 건과 똑같은 공식이에요. dx하고 dx가 이게 서로 지워져서 쓴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방금 전 공식을 이 공식을 전개해 보자 이거야. 이거를 왜냐하면 이 공식을 풀어보자는 거지. 이거를 풀어보자는 거지. 왜냐하면 요게 이제 u하고 여기가 이제 요게 u 이게 dv지. 이거는 u 새로운 u 요는 v가 되지. 아니 아까 얘기했던 v가 되는 거지. 그러면 방금 전 이 부분적 분공식으로 릴리즈를 시키면은 이렇게 표시가 돼. 방금 전 공식이 마이너스에 uv 아까 u가 이게 지금 u가 아까 이건 w가 되는 거고요. 이 v가 아까 인티그럴이 된 거예요. 이 v가 2a의 du dx. 그래서 이 v는 요거를 아까 d 한 거니까 d 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여기 들어가는 거고 이건 그냥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들어가는 게 UV가 이제 UV가 되는 거지. 그래서 쭉 전개를 해. 그래서 요거 이제 두 개의 경계 조건을 넣었으니까 애가 하나, 두 개가 나오죠. 그리고 또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힘이잖아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힘이고 얘는 웨이팅 펑션이었고 힘이고 웨이팅 펑션이고. 그래서 요걸 갖다가 QA라고 QA, QB라고 QB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윅폼이라고 그래. 윅폼이라고. 그래서 좀 굉장히 릴리즈가 됐죠. 방금 전 공식에서는 2차 미분 방정식이었어. 이것도 좀 릴리즈가 된 거지 사실은. 여기도 더 편하게 좀 더 릴렉스를 시킨 거지. 왜냐하면 요게 D가 있으니까 D의 자승이잖아요. EA가 컨스탄트일 경우에 D의 자승, U, D, X의 자승 2차 미분 방정식이었는데 방금처럼 부분 적분법을 적용했더니 1차 미분 방정식 두 개의 곱으로 됐어요. 변화가 됐어요. 왜 이렇게 했냐면 고차 방정식이면은 방금 전 솔루션에서는 이거의 솔루션에는 최소한 U가 3차 방정 3차 폴리노미얼이어야 돼. 최소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2차 이상이어야지. 2차 이상. 그래야지 두 번 미분하면 0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처럼 그 부분적분법을 적용해서 했더니 L가 최대 미분항이 1차예요. 1차. 그 얘기는 U가 뭐 AX는 플러스 B면 되는 거지. 방금 전에서는 이걸 그대로 답을 찾는다면 얘는 이 최대 미분항이 2차예요. 그래서 U가 AX 자승 플러스 BX 플러스 C여야지. 폴리노밀로 만약에 솔루션을 찾는다면 미지수가 하나, 둘, 세 개가 돼야 되잖아요. 2차 항이니까. 근데 방금처럼 부분적분법을 적용을 해서 한 번 정도 풀어줬더니 2차 미분방정식이 1차 최대 차수가 1차 미분방정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솔루션이 AX는 B, 미지수가 두 개만 찾으면 되는 거죠. 문제는 훨씬 그 솔루션 메모리의 수라든가 미지수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부분적분법을 전개하는 이유야. 그래서 방금 전에 있던 것도 좀 더 한 단계 레벨 다운 시킨 거를 윅폼이라고 그래요. 윅폼.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윅폼이라고 그래요. 방금 전에 이걸 이제 윅폼이라고 그러고 요거가 이제 최종이 되는 거죠. 윅폼. 아까는 요거는 윅폼이라고 안 그래. 아직까지는 세컨드 오다니까 한 번 더 다운 시킬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장 미니멈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여기까지다. 그래서 요걸 갖다 우리가 윅폼이다 라고 얘기하고 여기로부터 우리가 AX는 B를 만들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다가 U를 갖다가 AX는 B 해서 집어넣으면은 W도 뭐 W를 가정을 해서 뭐 하면 넣으면은 내가 이제 대수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거는 다음 시간 여기까지. 아니, 더 할까? 너무 짧은가? 응, 자, 좀 더 하자. 여러분들이 호응이 없으니까. 자, 유익법 여기까지. 질문. 여기까지 이해했어? 요 유익폼을 얻는 데만 해도 누군가는 이 유익폼을 아까 방금 전 거에서 요 유익폼까지 오는 아이디어를 하는데 논문이 수십 개가 나왔고 누군가는 박사학위 논문이었고 누군가는 이거 갖고 찾아내느라고 아주 고민을 많이 해서 나온 거지. 그렇지만 지금은 아주 다 아는 거니까 뭐 별거 아니고 뭐 잠깐 뭐 1시간 만에 여기까지 오지만 여기까지 오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했고 어떻게 하면 더 변수수를 줄이고 효과적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걸 연구한 거지. 지금 결과물이지. 근데 이걸 몰랐을 때는 이런 아이디어를
아 이거를 좀 잘게 잘라서 스트롱한 지배방정식을 좀 루즈시키자. 대신에 아주 짧게 자르면은 그 구간에서는 평균이지 않겠냐라는 그런 아이디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거를 그 부분적 분법을 넣어서 또 한 단계 그 미지수수를 줄이고 그 요런 데까지 아이디어를 이게 끄집어 내려오는 데까지만 해도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린 거지 사실은. 응? 그래서 이제 요거 돼서 여기서부터 이제 지금 연결을 원래는 계속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첫날 또 너무 많이 하면 또 아무도 안 올까 봐.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지 뭐. 어? 일단 책 처음 유한요새에서 배우니까 기본 개념만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실제로 아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만 알면은 내가 일반 유한요소 해석 상용화 코드를 이용하는데 충분한 자신감을 가져서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 알지. 응? 자 질문 여기까지 질문. 오늘은 그 윅폼에 대해서 한 거로만 하지 뭐. 윅폼. 그래서 윅이 이 반대는 뭐예요? 스트롱 폼이겠죠. 스트롱 폼은 뭐였어요 결국에는 정리를 하면. 몰라? U의 값을 응. U의 전체의 값을 이제 0으로 만드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G이지 G. 스트롱 폼은 G 거버니케이션을 만족시키는 UX겠죠. 정확한 이그젝트해. 그죠? 예, 근데 예, 우리는 그 못 찾으니까 애를 좀 릴렉스된 평균값이 인티그레이션 된 이 평균값이 여기다. 그럼 대신에 아주 잘게 자르면 된다 이거죠. 아주 잘게 자르면은 그 짧은 구간에서는 만족시킨다는 거지 평균값이. 그러면 잘게 자르면 잘게 자를수록 답은 정확한 해로 가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출발한 거지. 개념을 가지고. 스트롱 리ኳ이어먼트를 대신 내주는 대신에 트레이드 오프를 한 거지. 애를 그 답을 못 찾으니 그 스트롱한 리ኳ이어먼트를 조금 릴렉스 시켜주는 대신에 아주 짧은 구간에 대해서 해보자는 거지. 그 트레이드 오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솔루션이 G2에 대한 솔루션을 찾는 게 아니고 좀 아주 짧은 구간에서는 근사적인 어떤 거에 대해서 근사적인 UNX를 찾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 참 훨씬 우리가 대수방정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이 미분 방정식을. 그 아이디어예요. 자, 질문 30분이 됐네요. 딱 좋아. 이거 올려놓으면 되겠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요거는 이제 녹음해가지고 올려놓을 테니까 이제 중지.